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MC 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눈앞에서 생생한 실전 팁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매력이죠. 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중장년 구직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의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강의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전 이렇게 또 메모할 준비를 딱 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알찬 강의가 계속됩니다.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12번째 강의는 메가더스쿨의 정은상 교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많다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메가더 장군처럼 씩씩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예, 그 100세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초상이 나서 가보면 남자분들도 90세가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은 당연하게도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100세 시대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왔습니다. 이왕이면 100세 시대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창직이 답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네. 퇴직을 이미 하셨거나 그다음에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경험과 간접 경험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네. 좀 유심히 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오늘 정은상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할 내용은 창직이 답이다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재취업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눈을 돌리는 거, 창직을 좀 계획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채널 돌리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중장년 재취업의 바이블,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강의 형식으로 전해지는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12강. 취업만이 답이 아니다. 창직을 통해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라.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과 함께하는 창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처음 들으시죠? 네. 예. 이쪽에 계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신 게 당연합니다. 아마 사전에도 제대로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네. 예. 제가 주로 쓰는 단어인데요. 창직은 직업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생 이모작 하면서 우리 이제 한국 직업방송에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모작에서 퇴직하고 나면은 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재취업 창업도 좋지만 100세 시대에 우리가 창직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이 창직이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과연 나도 창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창직을 했거든요. 저의 경험과 제가 또 코칭하는 분들을 제가 창직을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직한 것과 창직을 해드린 경험 6가지, 도합 7가지 창직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재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을, 이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모작이 뭘까? 이모작이 무슨 뜻일까? 그 이모작이라는 뜻은요. 여기 지금 한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밑에 보면은 둘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네.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벼를 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한 해 끝나지 않고
다른 또 곡물을 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논 하면은 논에서는 벼만 이렇게 심죠. 다음에 또 벼를 심죠. 그죠? 그런데 그건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벼를 심으면 다음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벼를 계속 심을 수 있냐 하면 거기에 비료가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벼가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비료가 없었을 때는 이모작은 뭐냐 하면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이모작을 위에 보시면 달을 이자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일모작 직장을 다니시면서 전기 기사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는 직장에서 퇴직했는데 나 앞으로도 전기 기사로 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에 한 30년, 35년, 40년 하지 이제 지겨워. 네. 좀 다른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 이모작을 하면서 창직을 하면서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새로 출발하면서 네. 지금까지 30년, 40년 해왔던 일을 다시 하신다면은 네. 좀 지겹기도 하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블루오션이 안 되고 다시 레드오션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좀 도전해 보십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쉽지 않겠죠. 네. 쉬우면 아무나 하겠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모작 직장을 다니면서 다니기 전에 공부한 기간을 보면 유치원은 빼고요. 네. 초등학교부터 생각하면은 얼마나 오래 공부했어요. 맞아요. 수년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인생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질 거야. 나 창직을 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어렵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생 이모작의 이모작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이모작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100세 시대 수명이 길어졌기도 하고 더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이 있는데 사회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더 벌어야 되고 더 일할 열정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네.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엔 정답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가능하겠다는 힌트만 얻으신다면 제 강의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네.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이에요. 조금 두껍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은퇴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은자가 무슨 은자냐면요. 숨을 은자예요. 그리고 퇴는 물러난다는 뜻이거든요. 물러나 숨어서 지켜본다는 의미가 은퇴에 들어있어요. 몰랐어요, 선생님. 근데 이 은퇴라는 한자는요, 이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100세 시대에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은퇴라는 말을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네. 리타이어를 은퇴라고 해요. 네. 그럼 리타이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죠. 네. 그럼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네. 그게 리타이어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100세 시대에 더 맞는 용어가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온 이 한자 말인 은퇴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래서
일모작 직장에서 은퇴가 아니고 퇴직했다. 일모작 학교에서 퇴직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이모작 학교로 입학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은퇴가 없는 겁니다. 네. 은퇴하시면 안 돼요. 네. 평생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게 뭘까요? 제가 어제 그제 제주도에 네. 그 힐링 캠프에 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네. 힐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돈도 많이 지불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힐링은 뭘까요? 인간에게 힐링이 뭘까요? 그냥 쉬는 거? 재밌는 거 보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힐링은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돈이 많아서 불행한 거지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 않대요. 물론 절대 빈곤은 좀 곤란하겠지만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우리는 빈곤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재취업이 있고 창업이 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놓고 보면 일모작 퇴직하신 분들이 이모작에서 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게 재취업이에요. 네. 두 번째가 창업입니다. 세 번째가 창직이에요. 사실은 창직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창직과 창업은 약간 오버래핑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창직을 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재취업이 쉽다고 하지만 재취업을 하면 그 재취업한 직장이 나를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관둬야 됩니다. 관두라고 하는데 내가 안 관둘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재취업이 가장 쉽긴 하지만 가장 먼저 관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가장 불안한 거죠. 재취업이 가장 불안하고 그다음에 창업이 불안한 겁니다.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우선 창업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선생님 창업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돈 다음에 뭐가 필요하세요? 뭘 해야 될지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럼 아이템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잠이 안 옵니다. 그다음에 창업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계형 창업 네.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죠. 자기 자본만 갖고 되나요? 안 되죠. 모자라면 돈 빌리죠. 네.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괜찮겠는데 직장 다니고 있으면 연락이 와요. 돈 빌려가라고. 근데 직장을 안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요. 돈 안 빌려줘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창업하면서 더 돈도 들어가고 아이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안 어려우면은 문제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재취업이 가장 쉽지만 가장 불안하고 창업은 할 수 있지만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창직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일단 무자본이에요. 자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본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직할 수 있는 아이템만 잘 마련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어요. 요즘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펀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투자를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재취업이나 창업보다는 창직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재취업, 창업, 창직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뭐 재취업은 좀 쉽지만 수명이 짧고 창직은 어렵지만 장기적이니까 이왕이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창직을 고려하는 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에 165명을 코칭을 했어요. 165명을 저는 좀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고집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저는 코칭을 할 때 그룹 코칭을 안 합니다. 1대1로만 합니다. 네. 1대1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계획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디에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대1로만 코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는 순간에 제가 그 지원 받는데 구속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정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 나름 자료를 제가 내야 되고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일체의 외부 지원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지원을 안 받고 고집스럽게 1대1 제가 코칭만 했더니 이 한국 직업방송 이런 데서 부르잖아요. 좀 독특하다고 특이하다고. 네. 근데 앞으로도 제가 이 두 가지 고집은 좀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메가더 스쿨 교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를 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자르지를 못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바로 이게 창직의 기쁨입니다. 남이 나를 임명했다고 하면 보통 보면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 끝나면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임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왜 메가더 스쿨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그 뒤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볼게요. 메가더 하면 뭐 생각나세요?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죠. 네. 아마 젊은 사람도 웬만큼은 알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줄 제일 뒤에 계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그때가 1950년 9월 15일이거든요. 그때 메가더 사령관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40? 50? 60? 모르겠죠? 예. 모르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게 뭐 시험에 나왔나요? 예, 모르잖아요. 모르겠죠? 잘. 예. 놀랍게도 70세였어요.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들. 저는 더 놀랐어요. 막 닭살이 들어왔어요. 닭살이. 어떻게 70세에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어요? 와. 그런데 1950년도에 70세면 아까 제가 소개드린 서울대학교의 김태희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때 70세면 지금 나이가 몇 살에 해당되냐면 네. 85세에 해당됩니다. 80세에서 85세. 나이가 세상에 1880년생 1964년에 타계했어요.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55세에 이제 군대에서 퇴역을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전쟁이 2차 대전이 나고 난 다음에 그 가기 전에 필리핀에 있었어요. 네. 메가더 사령관이. 네. 그래서 도대체 아시아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미국은 여기서 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멀지만 그때는 더 멀죠, 그죠?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메가더 사령관이 나온 거예요. 네. 다시 와라.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주둔을 하다가 1945년에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를 작성한 항공모함의 앞에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65세 나이에 메가더 사령관이에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인천 상륙작전 했죠. 놀랍죠? 네. 오늘 귀중한 거 알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건 전 관심이 없고요. 아, 정말 대단한 노익장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창직하시고 창업하신 예를 들어 1세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80세, 85세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 그만두시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시고 이제 편히 쉬세요. 그거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 아직도 팔팔해요. 생각도 팔팔하고 몸도 괜찮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벌써 제가 볼 때는 75세, 8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생겨요. 나 이제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뽑혀서 직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결혼을 했어도 아직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관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게 뭐냐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돈도 따라옵니다.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썼거든요. 가치를 먼저 두면 돈이 따라온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돈 벌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모작을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위에 그런 제 친구들도 있고 주위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 새로운 일 시작했어. 무슨 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명함을 보면 벌써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일인데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과 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가치를 먼저 두니까 돈도 따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돈이 따라오냐?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어제 제주도가 강의를 한다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코칭을 할 때 저에게 유료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거든요. 그게 다 제가 처음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4년 반 동안 제가 실제로 체험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이나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잘 못해요. 맞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그러다가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다 이제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도에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는 모르는 것만 알려드려요. 2007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몇 년도 들어왔을까요? 2009년도 말에 들어왔어요. 거기는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오기는 한 2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때쯤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이 들어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금을 들여서 스마트폰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사긴 샀는데 제가 물어보려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제가 유료든 무료든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생겼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더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더라고.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좋은 걸 왜 나만 알아야 되지? 내 친구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족과 친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밥 사면서 커피 사면서 알려줬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거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친구 화가한테도 알려줬죠. 또 가수도 있죠. 네. 떡집 하는 사람도 있죠. 직종에 상관없이 제가 알려준 것 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게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내가 모르는 것만 물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90만 원에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사이인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네네. 그리고 월 할부로 내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줘서 내가 모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 이제 1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닌다니까. 근데 이런 노트북을 가서 사면 얼마쯤 할까요? 요즘 뭐 웬만하면 80만 원이면 사요. 그럼 이거보다 더 비싼 걸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고 수다 떨기 위해서 카톡하고 문자 주고받고 사진 찍고 그거 말고 또 하는 거 있어요?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게임해요. 선생님. 게임하고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할까요? 그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땐 전체 30%도 못 쓰는 거예요. 오, 더 많은 게 있나 봐요, 선생님. 무궁무진한 게 그냥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데 모르더란 얘기예요. 네, 그 이상은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걸 제가 공부하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메가드 스쿨을 제가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스쿨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직접 홈페이지도 만드는데요. 제가 만든 저의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제가 71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2시간이 만들어요. 실제로는 40분이면 만들고요. 1시간 20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 글을 어떻게 올리는지, 사진을 어떻게 올리는지 제가 알려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홈페이지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홈페이지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다 해결해드려요. 그걸 포함해서 유튜브 동영상 바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올려요. 재작년에 제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부부가 같이 저 무주에 가서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한 200명 참석을 했죠. 7시부터 10시까지 행사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 사진도 찍고 행사하는 거 동영상도 찍고 스마트폰으로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시에 모든 시기 마치는데 9시 반에 제가 완전히 동영상을 6분 50초짜리 동영상을 완료를 했어요. 음악도 깔고 자막도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저기 지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회장 총무들 각 지역에 있는 회장 총무들에게 제가 문자로 다 쏴준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렸으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죠. 밥 먹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오. 따끈따끈한 거. 그리고 다들 6분 50초 동안에 자기 얼굴이 한 번만 나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250회가 넘었어요. 이런 걸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코칭 받으면 바로 만들 수 있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이제 전문가들 계시지만 전문가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다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현을 했죠. 이거는 우리 시니어 이분들에게 온 하늘의 선물이다. 신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MC나 캐스터 계시지만 젊은 분들은 같이 친구들하고 재밌는 거,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연세가 좀 드시면은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 모든 거 보신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삶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는데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직업을 만들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직업이 14,000개예요. 많죠? 그런데 모자라요. 일본이 27,000개, 미국이 32,000개예요. 제가 볼 때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14,000개가 아니요 2만 개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제가 직업을 저 포함해서 직업을 7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직업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뭘로 만드냐? 아날로그에서 이 스마트 도구들을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의미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말이 새끼를 낳았다든지 소가 새끼를 낳았다든지 거기다 낙인을 찍는 개념이 브랜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개인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인생 이모작은 자기의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대기업의 임원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군 장성 출신들 주위에 많은데요. 이분들이 나와서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직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모르고 살다가 그렇죠. 막상 나와서 보면 내가 뭐지? 내가 뭘 할 줄 알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런 분들하고 코칭을 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창직 아이템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네. 퍼스널 브랜딩, 자신만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을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조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 나를 뽑아주기 위해서 그냥 번호표 받고 은행에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지 말고 나 자신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가지고 잘 나를 잘 만들어 나가면 러브콜이 옵니다. 네. 내가 만들어 나가면 연락이 와요. 당신이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아주 복잡한 게 아니고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간다.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거.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내가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제 친구가 김용우라는 친구가 만들어준 이 메가더 스쿨의 로고입니다. 멋있네요. 이 로고를 제가 이거군요. 지금 까만 그 티셔츠에 여름 티셔츠에 지금 로고를 이렇게 박는 걸 제가 의뢰해놨어요. 그렇군요. 예,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그거 입고 나올게요. 네. 자, 첫 번째 직업은 제가 직업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코치. 이분을 제가 코칭하고 있어요. 네. 이분을 코칭하는데 이분은요 이인자 교수님인데 76세 경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세요. 예. 76세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코칭을 받아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매일 간단하게 사진 혹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넣고 자기 지인들에게 그 카톡을 보내줘요. 네. 얼마나 즐거우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 코치. 저를 비롯해서 몇 분들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이름을 짓는데 도와드린 분이 몇 분 계신데 첫 번째가 돈키호테 스쿨. 여러분들 돈키호테 좋아하세요? 예. 돈키호테 스쿨의 이인욱 총장님. 그분은 자기가 총장 하겠대요. 그래서 총장 하시라고 했어요. 나는 교장하고 총장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함은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누가 창직의 뭐라 그래요? 매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손세근 씨라는 분은요, CJ 상무 하시다가 나온 분인데, 네. 이분도 지금 부지런히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주로 대기업 임원 출신들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것, 자신이 겪었던 모든 걸로 코칭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김봉선 씨라는 분인데 지금 코레일의 차장으로 직원이에요. 네. 웃음 강연도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퍼스널 브랜딩 코치로 활약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한 분은
배형근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 비즈니스 26년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최근에 스쿨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교장이 되셨어요. 그 스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 스쿨이에요. 아, 맞아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네. 펌프할 때, 펌프질 할 때 물을 조금 부어야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은 CEO들만 코칭을 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 코치의 역할입니다. 네. 두 번째 비즈니스, 두 번째 창직한 사례는 화가예요. 아이패드 화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는 그렇습니다. 화가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병길 화백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농협 지점장 출신이에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계속 그렸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코칭을 받았는데 코칭을 받는데 원래는 이 아이패드를 모르고 네. 다른 용도로 아이패드를 갖고 저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림을 오늘도 저기 영종도에 지금 그림 그리러 갔어요. 주로 유화를 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제가 물었죠. 그림 팔려요? 그랬더니 그림 안 팔린대. 아니 평생 그림만 그렸으면 또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30년을 지점장하고 그렇죠. 이렇게 일을 했으니 간간히 그렸지 취미로 그렸지 이걸 팔려고 그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제가 권했더니 요즘은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용산에 가서 프린트한 거예요. 오. 이분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오.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도 좀 안 들 것 같아요. 옛날엔 유화나 뭐 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그렇습니다. 샀어야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물감 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물감이 없어요. 아이패드에다가 이거 컴퓨터 아이패드에 그리는 거예요, 직접. 네. 그래서 프린트만 하면 돼. 요거 하나 제작하는데 여기 나무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도요. 몇만 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림도 또 싸게 팔아요.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을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온 거죠. 네. 문화 상품의 개념으로.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네. 계속 할까요? 예. 자, 세 번째. 모바일 쿠커. 모바일 쿠커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요리를 해요. 요즘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재밌죠? 요즘 그 삼시세끼도 있고 네. 남자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예.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예요. 인기가 많아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랬지만 남자들이 요리를 못해요. 왜 못하냐?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까 못하겠죠. 네, 그럼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34년 됐지만 네. 결혼하고 20년까지 요리 안 주방에 하셨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 몰랐는데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절대로 정서방은 부엌 근처 오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왜요? 아 그때만 해도 그 시절만 해도 남자들은 주방에 가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설거지도 하고 제가 요리를 해요.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저 박순길 교장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요리를 7개를 했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마파두부도 하고요. 네. 피망 잡채와 꽃빵도 하고요. 맛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네. 우리가 보통 요리하고 나면요 레시피 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스 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아니고 그냥 회의실에서 요리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면 네. 인터넷 사이트에 M쿠키라는 사이트에 네. 요리가 800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가 충전을 해요. 10,000원, 20,000원 충전을 하면 요리 하나가 500원, 1,000원, 1,500원이래요. 그럼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1,000원짜리를 하나 클릭을 하면요. 네. 그럼 충전하면 1,000원이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럼 24시간 동안 내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제육볶음을 만드는 단계가 6단계가 있다고 치면요. 네. 그 단계별로 다 동영상을 잘라놨어요. 이제 고기 굽는 거, 야채 준비하는 거, 양념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따라 하기만 하면 요리가 뚝딱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분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 눈으로 다 알죠? 기본적인 그죠? 건 할 수 있죠. 저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소금 조금 뭐 후추 조금 이런 말도 처음 배웠거든요. 네.
그다음에 티스푼, 테이블스푼 이것도 처음 배웠어요. 네. 계량하는 것도. 이런 직업을 새로 만드는 이런 직업 처음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모바일 쿠커, 모바일 코치로 제가 양성해 드려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 50대, 60대, 70대 모아서 이 요리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아이패드 닥터. 아이패드 닥터. 아이패드라는 게 있어요. 예. 애플에서 나온 거. 이거 생소하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국가적인 일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발달장애. 네. 발달장애는 정신지체장애하고 자폐증을 합해서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네. 발달장애 아들, 그다음에 치매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앱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국내 앱은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인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울 그 아산병원하고 NC소프트 문화재단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전화해 봤더니 그 부서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국내에는 앱이 몇 개밖에 없는데 네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찾아서 이 발달장애 부모, 발달장애 본인, 발달장애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케어센터, 네. 그다음에 치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에게 이 아이패드 닥터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가적인 일로 이건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발달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 아이패드를 딱 갖다 주면 아이패드는 지가 아이 컨택을 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음성에 대해서 다 알아들어요. 이 아이패드는 놀라운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도 많이 지금 이제 코치를 양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티스트 코치. 이건 또 뭘까요?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뭐죠? 작가들이에요. 미술 작가, 예술품 조각.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아마 아시겠는데 작가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분이 코치해 주는 분이에요. 최근에 뭘 했냐면 백인 백작품전이라는 걸 했어요. 네. 이분은 이제 갤러리 하시는 분인데요. 네. 여기 갤러리에서 백인 백작품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했어요. 어떻게 100명의 작가를 모아가지고 100작품을 하냐고요. 그림도 팔고 네. 그분들 알려주고 작가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니라고 부르고 늘 따르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당신은 아티스트 코치다.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큐레이터보다 한 수 위죠. 뭐냐면 작가들을 잘 유도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가들 중에는 아직 30대 아주 어린 그 작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없어. 네. 멍석이 없어. 이런 경우에 이 강성민 대표 이분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그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티스트 코치도 아티스트 코치라고 해서요 대단히 뭐 미술에 대해서 대단한 뭐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개념만 좀 있으시고 큐레이터 할 수 있는 자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코치로 양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트래블 코치. 예. 이것도 또 재미있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직업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트래블이면 여행인데요, 예, 선생님. 여행입니다. 뭘까요? 스마트폰과 네. 결합됐어요, 뭔가. 스마트폰과 결합되긴 한데 스마트폰만 꼭 결합된 건 아니고 스마트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옛날에 우리가 여행 다닐 때, 네. 국내든 해외 여행 다닐 때는 우리는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죠. 거의 패키지 여행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좀 식상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원하는 테마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외국에 이렇게 여행하려고 하면 좀 영어도 좀 돼야 되고 정보도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코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국내 예를 제가 하나 들면요. 네. 제가 2주 전에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어요. 네. 아,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종주가 뭔지 아세요? 종주가 능선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불안해요. 이거 언제 또 올라가지? 그 올라갈 때는 까마득하니까 목이 타고 한 10걸음 가다가 쉬고 등에는 또 짐 2박 3일이니까 짐을 잔뜩 지었죠. 근데 제가 그 가면서 저는 처음 갔거든요. 저 어떻게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한번 모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이패드 화가 아, 네. 정경길 씨가 이미 종주를 2번 하셨더라고요. 전라도 나주 출신인데 네. 내가 그분을 꼬셨죠. 나의 코치가 돼서 같이 가자고. 네. 저는 아무 걱정 없죠. 왜냐하면 대피소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어떤 장비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코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따라가면서 그냥 여행을 즐겼어요. 나중에 몸살은 거분이 나더라고요. 저는 막 엄살 부리면서 갔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도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도 코치가 필요하더라. 그래야 비용도 줄이면서 제대로 된 여행을 갈 수 있더라.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트래블 코치는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 분 지금 크루즈 여행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에 대해서 제가 벌써 2번 미팅을 가졌어요. 아. 부부가 여행을 유럽으로 가겠다. 또 몇 명이 같이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분들, 제가 여행사가 아니지만 얘기를 듣고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네. 다음엔 또 어떤 직업이 나올까요? 자, 네? 마지막으로 맥코치. 네. 맥코치. 뭐 치맥도 아니고 맥코치가 뭐지? 자, 이 맥코치는요, 이 컴퓨터가 이제 IBM 컴퓨터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애플 컴퓨터예요. 네네. 애플 컴퓨터. 아, 맥북이요? 예. 아. 맥코치를 제가 이분이 박종덕이라는 분인데 아주 젊어요. 네. 근데 젊으시네요. 이분이 네. 한 8년 정도를 토요일마다 역삼동 부근에서 거의 무료다시피 8년 정도 매주 토요일 날 이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을 불러 모아서 무료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통 오. 한 8명에서 10명? 네. 적을 때는 한 6명? 네.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작년에 제가 맥북 중고를 샀어요. 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IBM 컴퓨터는 원래 아들 거니까 돌려주고 네. 그래서 제가 맥북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네. 다운이 잘 안 되고 예. 제가 쓰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원래 이 슬라이드도 맥북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키노트라는 거, 스티브 잡스가 쓰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길래 이 박종덕 코치한테 제가 갔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을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을 제가 개인 코치로 모셨어요. 나한테 와서 내가 이거 아직도 잘 익숙지 않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얻었어요. 네. 네. 도움을 얻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이제 다른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인데 네. 대한민국에도 애플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네. 그런데 물어볼 데가 없다. 음. 그리고 잘 모른다. 네. 저도 잘- 잘 다룰 줄 몰라요, 사실. 그죠? 맥북을. 맥북 네.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아, 예, 예. 다룰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룰 줄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맥북에다가 애플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깔아가지고 아. 그렇게 맞아요.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맥북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이 애플 컴퓨터를 코치하면 코치 받을 사람이 꽤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나를 1호로 생각하고 코칭을 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 개월 시간이 흘렀어요. 저분도 뭐 바쁘고 저도 바쁘고 이래 모자가 이렇게 오렌지 모자니까 겨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흘렀어요. 그랬는데 저분이 아니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기가 1대1 그 코칭을 맥 코칭을 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바로 연락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코칭을 받고 또 한 분이 코칭을 받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나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는데 코칭 받을 사람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 명이 지금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아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먼저 돈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돈과 가치를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고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먼저 가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라. 적어도 한 1년은 꾸준하게 도와주다 보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비즈니스가 되고 또 수입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좋아요.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 이분한테 연락하면 도와드려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연락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인생 이모작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제가 가진 부분이 제 자신이 깨달았고 또 코칭을 165명을 하다가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에는 제가 이제 60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궁금해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네. 질문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잘 하시려면 질문을 잘 하시면 돼. 질문을 어떻게 하냐? 모르면 질문하는 거죠.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묻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묻는 건데. 그죠? 그래서 잘 물으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잘 물으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모든 대화에서 질문을 잘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네. 특히 남자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 안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알고 질문을 안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질문을 안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 질문형으로 해보세요. 저녁에 뭐 먹자 이러지 말고 저녁에 뭐가 어떨까 이렇게 보세요. 훨씬 아주 좋네요. 사랑받을 수 있어요. 네네. 자, 인생 이모작 10계명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고정욱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코칭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여기에 다 10가지 중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 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첫 자를 이제 따가지고 우리 보통 첫 자 따서 글자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추들아 인동초가 너다. 인동초가 뭔지 아세요? 인동초? 그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인동초가 뭐지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구글 같은 데서 인동초 치면 다 나와요. 네. 인동초는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꿋꿋이 살아있는 꽃을 인동초라고 얘기해요. 그 인동초처럼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네. 배추들아 인동초가 너다. 예. 자, 첫 번째, 배우자를 설득해라. 재작년에 제가 큰 은행에 퇴직 예정자 200명을 상대로 강연한 적이 있어요. 네. 여자 지점장 출신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더라고요. 퇴직을 2, 3개월 앞두고 뭐가 제일 불안하십니까? 마누라가 제일 무섭대. 왜냐하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제 뭐 50대 후반이고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당신 벌써 나와야 돼? 나오기 싫어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나요? 그다음 나오고 난 다음에 당신 왜 재취업 안 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 없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신 창업
창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격려를 해주시라고. 네. 근데 제일 두려운 사람이 배우자래요. 네. 배우자도 그걸 잘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지. 네. 그죠? 두 번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한 번도 추락해 보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날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네. 특히 공부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한 번도 나는 시험 봐가지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직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 할 게 없어요. 네. 그 그렇죠. 세상을 쳐다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세상은 원래 바뀌었는데 본인만 모르고는 네.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날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날개가 있습니다. 네. 추락해도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셔야 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드리대학교를 나왔어요. 드리대 저진력학과 비수습 전공 학생이 되자. 우리 모두는 드리대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 하에 겸손이 지나쳐서 자신감을 스스로 없애버려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들이대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어. 오승근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노래 부른 게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예.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이대면 자신감도 생기는데 그게 위축돼 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스마트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스마트 바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스마트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네. 아니 이걸 막 매스컴에서 쓰니까 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미리 겁을 먹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인생 이모작은 뽑힘이고 공부 잘해서 뽑혀가는 거고 이막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창직을 해가지고. 동업은 개나 줘라. 동업하지 마세요. 돈 꼬라박으니까 창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초원을 달리는 말은 마구간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아니,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를 쳐다봐요. 미련을 두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거기에 관심을 끊으라 이거야. 네. 근데 저도 안 되더라고. 네. 직장생활 고작 20년 했는데도 계속 기웃거리는 거야. 뭐 새로운 소식 없냐고. 딱 끊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에게 세상은 관심이 없다. 내가 무슨 대단할 의미예요? 것 같지만 예. 무슨 의미인가요?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뭘 하는지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라. 이건 뭐냐면 일모작 우리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회장, 사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만하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가꾸어 나가고 챙겨 나가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참 재밌는 표현들도 많았고 와닿는 게 많았는데 일단 배우자부터 설득해라. 이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그리고 열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주 씨는 오늘 네.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강의 듣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직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례분들을 만나시고 창직을 이뤄내셨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정은상 교장 선생님은 생각이 일단 깨어 있으시고 네.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것들 이뤄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이런 점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12번째 강의의 주제는 창직이 답이다 였습니다.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